남양 특집 뒤돌아보면 죽는다 싶고 16위 공개합니다. 그 마을을 조심하세요. 울창한 숲과 계곡을 끼고 있어 천상의 풍경을 자랑하는 이탈리아 남부 바실리카타 지역의 한 마을. 와, 이거 뭐 안 가고 싶어요? 전망 죽인다. 지금 사진 찍은 이 자리에서 진짜 에스프레소 한 잔 먹고 싶네요. 자, 그런데 이 평화로워 보이는 마을이 간직한 충격적인 비밀이 있었습니다. 아이, 자동차 타이어 펑크 났는데? 아, 여길 지나는 게 아닌데. 아이, 진짜 코라로 마을의 저주인가? 아니 방금 너 뭐라 그랬어? 설마 지금 그 마을 이름을 얘기한 거야? 나조차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아 여기서 얘기한 사람 한 기자님뿐이네. 나 얘기 안 했잖아. 내 기사인데. 자, 이곳은 사실 이탈리아, 아니 유럽에서 가장 저주받은 마을로 알려진 곳입니다. 인근 지역 주민뿐 아니라 이 마을 주민들 역시 이 마을의 이름을 입에 담는 것조차 꺼려해서 그 마을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 마을? 이곳이 저주받은 마을이 된 이유는요. 1940년대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었던 마을의 열성적인 변호사 바르질리오는 어느 날 재판 도중 만약 제 말이 거짓이라면 이 샹들리에가 바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자 곧바로 샹들리에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헐. 그때부터 바르질리오는 마을에서 나쁜 징조의 대명사로 불렸습니다. 아, 그런데 이후 마을에는 2개의 심장과 3개의 폐를 가진 기형아가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갑작스러운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와 자동차 사고 등 기이한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 이에 사람들은 바르질리오가 마을에 저주를 내린 것이라 여겼습니다. 게다가 1950년대는 흑마술을 사용해서 이탈리아 남부에서 가장 유명했던 마녀 마시아레의 은신처가 이 마을이라고 알려지면서 마을에 대한 공포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후에 이 마을은 사악한 존재가 사는 마을이라고 소문. 이 마을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게 된 겁니다. 어허. 한 기자님만 언급을 한 겁니다. 아니 그렇다고 이 취재한 기자가 이렇게 성의 없이 마을 이름을 한 번도 말 안 하고 계속 이 마을 하실 거예요? 왜? 그 마을입니다. 딱 알아듣겠는데 왜? 이탈리아 가서 그 마을 하시면 아, 나는 왜 말한 거야? 자,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이 저주를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호. 코라로 마을의 저주인가? 마을의 이름을 말하게 됐다면 행운의 나무를 만져서 이 아군을 몰아내면 된다고 하는데요. 행운의 나무를 만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마을을 방문하셔야 돼요. 아, 나 가야겠네. 목적지를 한 번 더 얘기하고 나무 만지러 가야겠네. 가야겠네. 저 동네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만지고 와야겠네. 네. 유럽에서 가장 저주받은 마을. 혹시라도 이탈리아 남부 지역에 가신다면 그 마을을 조심하세요. 남양 특집 뒤돌아보면 죽는다 싶고 12위를 공개합니다. 죽음을 부르는 저주의 모모. 미국 아이오와주의 오클랜드 묘지에서 벌어진 사건. 야, 그 얘기 들었어? 그 동상 엄지손가락이 사라졌었잖아. 아, 얼마 전 제식한 사람 목에 그 동상 손가락과 똑같은 크기의 손자국이 있었대. 자, 이 끔찍한 이야기 속 동상의 정체는 천사의 형상을 한 일명 블랙 엔젤. 그런데 이 천사 동상에 얽힌 어휴. 소름 끼치는 이야기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요, 동상의 발에 입을 맞춘 여성이 급사. 아이고. 또 다른 여성은 동상을 만진 뒤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끔찍한 상황이 계속되자 사람들은 저주받은 동상이 분명해. 이 모든 게 테레사의 저주 때문이야. 자, 하나같이 테레사가 동상에 저주를 내렸다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테레사가 누군데 동상을 통해서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저주를 내리는 자 테레사는 1891년 이곳 아이오와에서 홀로 아들을 키우던 여성이었는데요. 뇌수막염을 앓던 아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봤지만 결국 18살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한 아들. 슬픔에 쌓인 테레사는 따뜻한 위로를 건네던 니콜라스라는 남성과 인연을 맺었고 그와 결혼해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가 싶었지만 남편 니콜라스 또한 갑자기 사망. 그렇게 테레사는 남편을 아들이 묻힌 오클랜드 묘지에 함께 묻었고요. 테레사는 두 사람을 기리며 아름다운 금색의 천사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테레사마저 병으로 사망한 그날 밤 천둥 번개가 휘몰아치더니 시꺼먼 색으로 급변한 천사 동상. 어휴. 이후 천사 동상을 더럽히려 하거나
만지고 쳐다보기만 해도 각종 병과 사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른다는 끔찍한 저주의 전설이 퍼졌습니다. 근데 확실히 슬퍼 보인다. 근데 저 얼굴에 있는 저 선이 묘하게 눈물 자국 같지 않아요? 되게 유심히 보시네요. 많이 보지 말라 그랬는데. 아 맞다, 보지 말라 그랬지. 다양한 저주에 많이 쌍으로 저주에 네, 걸렸네. 아니 근데 얼마나 삶이 고달프고 좀 힘들었으면 저 동상에 저주를 걸었을까 하는 마음도 있네요. 네. 손대면 저주가 깃드는 천사 동상. 정말 테레사가 동상에 걸어둔 저주일까요? 남양 특집 2023 김유한 이야기 19, 16위 공개합니다. 비행기에서의 끝나지 않는 악몽.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번에 휴가 중에 비행기 안에서 기묘한 경험을 한 여성의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비행기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조세핀. 난 모로코로 휴가를 떠나는 중이야. 내 남친 라르스가 신규 항소의 스톡홀름발 모로코행 직항 초특가 비행기표를 찾았거든. 설렘 가득한 휴가를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기이하게도 분명 5시간 뒤면 도착했어야 하는 비행기가 계속 하늘을 날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내 손목 시계가 멈췄어. 모든 승객의 시계도 마찬가지야. 더 이상한 건 승무원들이었습니다. 승객들의 시간을 묻는 질문에 확인해 보겠다는 말로 일관. 절대로 시간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계속 날고 있다고 생각해요. 기묘한데? 와, 기묘하다. 무슨 일이지? 아니 이게 사실 비행기라는 공간이 폐쇄돼 있고 하늘 위에 있잖아. 공포감이 극대화 되는 거죠. 그렇죠. 시간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창밖의 해뿐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다시 또 떴다는 건 분명 하루가 지났다는 것이겠죠. 도착 예정 시간이 한참 지났다는 사실에 조세핀이 불안에 빠질 무렵 분명히 만석이었던 자리가 눈에 띄게 비일 정도로 승객들이 실종. 그나마 남아있던 승객들조차 마치 마네킹처럼 영혼이 빠져나간 듯 눈에 초점이 없었고요. 조세핀의 남자친구도 이목구비가 흐려지며 아무 말도 또 미동도 없었습니다. 뭐야? 마치 조세핀만이 살아있는 듯한 상황. 그때 드디어 처음으로 기장의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예기치 않은 피트스톱으로 비행이 지연된 점 양해 바랍니다. 우리 비행기는 곧 최종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분명 한 번도 멈춘 적 없는 비행기가 정비를 위해 잠시 착륙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행운을 빕니다. 조세핀. 기장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뭐야? 기묘한 방송을 마쳤습니다. 한 명 이름만 딱 불렀어. 그렇죠. 기장이 어떻게 승객 이름을 알겠습니까? 보통 모르죠. 그리고 방송에서 누구를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경우는 없잖아. 그럼 그 한 명만 불렀다는 건 그럼 나머지 승객들은 이미 승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조세핀이 다급하게 인터넷으로 기사를 검색했을 땐 화면이 모두 깨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SNS들은 모두 과거 게시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세핀은 마지막으로 다시 또 잠이 오기 시작했어. 부디 일어났을 땐 비행기가 도착해 있었으면 좋겠네. 라며 글을 마셨고요. 아무도 그녀의 끝나지 않는 비행이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못 돌아왔겠죠? 못 돌아왔으니까 그 다음 글이 없는 거겠지? 결말이 없습니다. 뭔가 되게 개연성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무섭네. 남양 특집 2023 김유한 이야기 19, 12위를 공개합니다. 놀이공원을 떠도는 귀신의 정체. 꿈과 환상의 나라,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디월드. 그런데 이곳은 유난히 놀이기구를 종료하고 집에 가려는데 모니터 안에 웬 남자 형체가 보였다 사라졌어요. 줄 서 있는데 이 여자가 멀리서 자꾸만 노려오더라고요. 자세히 다가가 보려고 했더니 갑자기 사라졌어요. 귀신 목격담 등 오싹한 괴담들이 많이 전해졌습니다. 공포 영화 같은데 놀이공원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놀이공원이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다 사람들 없어지고 네, 다 그럼. 퇴근하는 시간이 되면 이게 무섭거든. 지금부터 유난히 기묘한 목격담이 많은 디월드를 둘러싼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디월드에 놀러 갔다가 수상한 것을 발견한 제임스.
아니, 웬 잿더미가 이렇게 쌓여 있지? 아니, 이거! 뭐야, 뭘 보고 놀란 거야, 도대체? 제임스가 발견한 것은 다름 아닌 사람의 유골가루였습니다. 그런데 디월드에서 유골가루를 봤다는 건 제임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오싹한 느낌이 나서 돌아봤더니 하얀 가루를 뿌리고 있더라니까요. 유골가루가 확실해요.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디월드의 유골가루 이야기가 단순히 도시 전설이나 괴담이 아닌 충격 실화였다는 겁니다. 아, 근데 놀이공원에 왜 대체 유골을 뿌리는 거예요? 실제로 디월드의 화단과 잔디밭, 연못, 어트랙션 등에 유골가루를 뿌리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디월드에 유골을 뿌리는 이유. 바로 미국에는 고인이 즐겨가던 곳에 뼈를 묻거나 뿌려주는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디월드의 유골가루 괴담이 사실로 밝혀지자 누리꾼들은 놀이공원에 유골가루라니 너무 으스스하다. 기일에 찾아오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에 떨었고요. 디월드에 대한 또 다른 기이한 소문들이 확산됐습니다. 어찌됐건 꿈과 희망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도 가는 곳이고. 근데 그런 곳에 유골가루는 좀 그래요. 그 마음은 알겠지만 알겠어. 다들 이용하는 공간인데 저렇게 하면은 너무 개인적인 일이잖아, 그거. 그렇죠. 죽은 자들에게도 사랑받는 디월드. 혹시라도 디월드에 가게 된다면 조심하세요. 어딘가에 유골의 영혼이 떠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남양특집 2023 기묘한 이야기 19 10위 공개합니다. 의문의 채용 합격 메일. 2018년 외국의 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한 아카데미의 채용 합격 메일. S 아카데미의 교사가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귀하와 함께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우리 아카데미 근무를 위해서 아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카데미엔 프레디 칼트로프라는 학생이 없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자신의 아들이라며 이 학생을 찾는다면 즉시 시선을 바닥으로 깔고 천천히 주변 교실로 이동해 문을 잠그십시오. 노크 소리가 멈추면 교실을 나가도 좋습니다. 너무 섬뜩한데요. 이상한 내용이 너무 많죠. 자, 아카데미에서 주의할 사항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이 체육관 2층 샤워실에서 검붉은 물이 나온다고 항의하면 파이프가 녹슬었다고 대응하십시오. 하얀 마녀에 대한 어떤 소문이든 다 묵살하십시오. 만일 어떤 학생이 하얀 마녀를 봤다고 하면 즉시 교장실로 보내십시오. 입사 전에 퇴사 각이다. 들어오라는 거야, 나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 같으면 입사 못합니다. 못하지. 저건 뭐 저주라는 거지. 저거. 자, 마지막으로 메일은 축하와 함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전했는데요. 10학년 남자 기숙사의 18번 방은 3중으로 잠겨 있으며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됩니다. 새벽 3시 28분부터 5시 13분 사이에 침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라도 무시하고 커튼을 열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귀하를 모시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3중으로 잠겨있대. 뭐 유령의 집에 취직한 거야, 뭐야? 근데 저 S 아카데미가 도대체 뭐 어디 있는 거예요? 해당 아카데미는 정체도 위치도 그 무엇도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이 채용 합격 메일이 공개된 이후 그 어떤 후기도 다시 들을 수 없었습니다. 후기가 없다고? 그 뭐가 잘못돼가지고 쉬쉬하는 거구나. 자, 이에 누리꾼들은 내가 읽은 것들 중 가장 무서운 규칙들이에요. 소설 내용 중 일부인 거죠? 싫어할 리 없어. 이렇게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자, 그런데 한 누리꾼이 이 내용 본 적 있는데 예전에도 올라온 적 있죠? 라는 반응을 보여 사람이 필요할 때 채용 공고를 올렸다가 다시 흔적을 없애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야, 본 적이 있다는 게 무섭다. 미끼를 툭 던져놓는 거죠. 그 100명 중에 99명은 두 분처럼 생각했지만 한 명 갈 수 있단 말이야. 누군가에게 끌려들기만 해라. 희생자를 찾는 거지. 그냥 미끼를 던지는 거죠. 잡아먹는 거예요.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기묘한 채용 합격 메일. 과연 그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아카데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남양특집 2023 기묘한 이야기 19 2위를 공개합니다.
함부로 휴대폰을 줍지 마세요. 하루의 대부분을 함께하는 내 몸과 같은 휴대폰. 여러분은 이 휴대폰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이번 기묘한 이야기, 일본에서 오래된 휴대폰을 주었던 사람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가에 위치한 4층짜리 건물에 싼 값으로 방을 얻은 대학생 시절의 유코. 고양이 집사 노릇도 하며 꿈에 그리던 자취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근처 강가에서 우연히 10년도 더 된 기종의 낡은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유코는 이 휴대폰의 주인을 찾아줘야겠다는 강한 생각에 휩싸였는데요. 그 길로 바로 차로 10분 거리의 편의점까지 가서 충전기를 구입해 전원을 연결했습니다. 아, 뭔가 불안불안하다. 아, 그 남의 폰은 뭐하러 주워옵니까? 잠시 후 낡은 휴대폰에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창에 뜬 미수신 메시지와 전화가 한 통, 10통, 100통, 1000통 수신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비정상적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놀란 유코가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는데요. 그리곤 일단 주인을 찾아주려 자신의 휴대폰으로 경찰에 전화했지만 어떤 일인지 경찰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또 안 받아? 그런데 어? 진동 때문에 전화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낡은 휴대폰은 유코를 향해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유코의 발 앞에 멈춘 휴대폰. 그리고 그때 낡은 휴대폰에 전화가 연결되며 물 빠지는 소리와 함께 기괴한 여자의 비명이 들려왔는데요. 그 순간 꼼짝도 못하고 굳은 유코의 앞에 고양이가 나타나더니 낡은 휴대폰을 밟기 시작. 그러자 곧 소리는 잠잠해졌습니다. 고양이가 뭔가 귀신을 알아챈 거지. 뭔가 알고 그런 거야. 고양이 영물. 영물이잖아. 영문이죠. 그리고 거짓말처럼 드디어 유코의 휴대폰 너머 들려온 경찰의 목소리. 이후 경찰에 따르면 유코의 집과 연결된 하수도에서 3년 전 실종된 여성의 유골이 발견됐고요. 이 여성은 유코가 살던 집 거주자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유코가 주운 휴대폰이 바로 사망한 여성의 것이었습니다. 억울한 사연으로 이제 세상을 떠난 귀신. 본인의 억울함을 또 알리려고 전화를 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오래된 물건을 보신다면 함부로 줍지 마세요. 기묘한 존재가 말을 걸지도 모르니까요. 남양 특집 귀신을 쫓는 자 퇴마 19 5일 공개합니다. 필리핀 개손시티에 위치한 종합병원인 메디컬 센터. 이 병원에 가게 된다면요. 특정 엘리베이터는 절대로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실제로 이 주의사항을 모르고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소름 끼치는 경험을 한 이들이 있는데요. 자, 어느 날 C 메디컬 센터에 방문한 케빈 샌디에고는 가족과 함께 2층으로 가기 위해 해당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는데요. 그런데 잠시 후 엘리베이터가 도착한 곳은 그들이 가려고 했었던 2층이 아닌 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함께 탔던 남성을 따라 무심코 지하에 내린 케빈의 가족들. 아니 왜 무심코 내려? 그냥 버티고 있어야지. 다시 원하는 층으로 가야지. 자, 그런데 이미 엘리베이터 문은 닫힌 상황. 케빈은 왠지 남성이 지하의 출구를 알고 있다는 생각에 남성을 따라 이동을 했습니다. 아니 왜 또 이동을 해? 따라간 거죠. 엘리베이터를 다시 눌러야지. 아, 빙이 된 건가 봐. 홀렸나 보다. 뭔가 이건 홀린 거네. 홀린 듯 따라간 거예요. 하지만 얼마 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된 케빈과 가족들. 남성이 뒤를 따라 왼쪽 복도로 돌아섰는데 남성이 마치 유령처럼 순식간에 벽으로 호련히 사라진 겁니다. 유인했네. 아 이거 완전 유인당했네 진짜로. 귀신에 귀신이 씌어서. 작정하고 글로 끌고 간 거예요. 그렇지. 암흑에 잠긴 지하실. 놀란 케빈의 가족들은 다시 엘리베이터 쪽으로 달려와 버튼을 누르며 엘리베이터가 도착할 때까지 공포를 견뎌야만 했는데요. 너무 무섭겠네. 진짜 무서워. 뒤에 누가 올지도 모르고. 이후 케빈이 병원 간호사에게 전해들은 소름 돋는 이야기. 아, 귀신을 봤다는 사람이 많아서 아무도 그 엘리베이터는 안 타요. 그리고 남자가 내렸던 지하실에는 병환실이 있어요. 헐.
사실 이 엘리베이터에는 무시무시한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2007년 7월 13일의 금요일 자정. 병원 직원이었던 28세 댄비 다비데스는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는 경고문을 보지 못한 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바로 탑승했는데요. 그럼 승강기가 도착하지 않은 채 문이 열리는 바람에 그대로 아래로 추락하며 사고. 마치 13일의 금요일의 저주처럼 그날 일어난 사고 이후 이 엘리베이터에서 귀신이 보인다는 목격담이 들려오기 시작했고요. 그 엘리베이터는 결국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유령 엘리베이터가 된 겁니다. 안타까운 사고네 진짜. 근데 진짜 저 사연을 모르면 몰랐지 알고 나면 그 폐쇄된 공간에 그 엘리베이터 어떻게 무서워서 타겠어요? 그러니까. 자, 필리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한 엘리베이터에 얽힌 소문. 혹시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더라도 절대로 내가 누른 층이 아닌 곳에는 내리지 마십시오. 감당하지 못할 무서운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여름 특집 벗어날 수 없는 저주의 굴레 19, 16위 공개합니다. 길에 떨어진 모모의 저주. 두 기자님들 남의 물건 함부로 주웠다가 불길한 기운이 깃들 수 있다는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저는 물건에 영혼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손은 안 됩니다. 절대 안 주워요? 남의 물건은 안 돼요. 길거리에- 돈만 손대요. 아 그래요? 예. 길거리에서 5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다. 아니 그 손 대죠. 돼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져가죠. 아 진짜요? 주인을 찾아주세요. 안 씁니까? 안 써요. 절대 안 써요. 그래요? 절대 안 씁니다. 좋습니다. 음. 이번에 제가 취재한 이야기 역시 길에서 주운 저주에 관한 얘기입니다. 2022년 7월 미국 테네시주의 한 패스트푸드점에 들린 여성 렌 파슨. 바닥에 떨어진 1달러를 주운 렌은 차에 돌아와 남편에게 돈을 주었다며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여보, 나 숨이 안 쉬어져. 갑자기 벽돌로 내리찍는 듯한 충격과 함께 그대로 전신이 마비,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게 된 렌은 병원으로 가던 중 결국 차에서 기절하고 말았는데요. 사건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또 그 사건인가? 라고 두려움에 떨었고요. 당시 출동했던 경찰은 그 집회가 마약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추측했는데요. 사실 사건 발생 한 달 전 테네시주의 한 주유소 바닥에 떨어져 있던 지폐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가루 형태의 메스 암페타민과 펜타닐, 치명적인 마약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에 테네시주 페리 카운티 보안관실은 마약이 묻은 해당 지폐 사진을 공개하며 절대 길에서 지폐를 줍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었는데요. 야, 근데 이 집회가 누구한테 갈 줄 알고 저렇게 해놓는 거예요? 약간 묻지마 테러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들어요. 테러 느낌이 네. 나고. 그럼 렌 씨도 그 마약 때문에 쓰러진 건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처음 제기된 의혹과는 달리 렌이 주운 1달러 지폐에선 마약, 펜타닐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간호대학 교수인 지나 달렘은 지폐가 펜타닐에 오염됐다고 해도 렌처럼 지폐를 주운 것만으로 쓰러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아니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왜 쓰러진 거예요? 뭐가 묻어 있는 걸로 그런 게 아니라면 진짜 1달러 지폐에 저주가 있는 거죠. 내가 이 돈 쓰지 말랬지 뭐 이런 거지. 주문을 걸어놨다고? 그렇지. 길에서 1달러 지폐를 주운 뒤 렌을 덮친 죽음의 위기. 그것은 렌에게 결코 횡재가 아닌 저주였습니다. 여름 특집 벗어날 수 없는 저주의 굴레 19, 15위를 공개합니다. 비극이 서린 저주의 모모.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위치한 베이커 맨션을 찾은 사람들. 유난히 밝은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그곳에서 기이한 광경이 목격되곤 했는데요. 왜? 아니 방금 저 웨딩드레스 움직이지 않았어? 아니 그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아니 그게 아니라 네가 연기하면 자연스러워서 뭘 보고 그러는 건가 그랬지. 아니 당신 몰입해서 리액션이 더 자연스러웠어. 연기하는 거구나 연기. 제가 본 웨딩드레스가 움직였다고요. 아, 나 여기 웨딩드레스 네, 있다는 좀 줄 알고. 받아주세요. 아, 오케이. 저주받은 웨딩드레스 이거 약간 여기서 도는 얘기입니까? 불운의 신부가 있었나요? 네, 유명한 웨딩드레스인가 봐요.
베이커 맨션의 웨딩드레스에 얽힌 저주는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40년대 블레어 카운티 일대에서 철강 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일라이어스 베이커. 그는 가부장적인 사람으로 자식들의 결혼도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깟 보석들과 돈 다 필요 없어요. 당신과 결혼할 때 입을 웨딩드레스 한 벌이면 돼요. 일라이어스의 막내딸 안나는 아버지 회사의 노동자와 사랑에 빠졌는데요. 문제는 그가 가난한 하층민이었다는 것. 에헤이. 두 사람은 아버지 몰래 결혼을 준비했지만 결국 이 사실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완강한 아버지의 반대에 헤어질 수밖에 없던 두 사람. 안나는 네로라는 집안의 자제들과의 선자리도 마다했고요. 전 죽을 때까지 아무하고도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라며 아버지에게 맞섰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지만 연인은 이미 다른 사람과 가정을 꾸린 상황. 아하. 좌절한 안나는 평생 아무하고도 결혼하지 않았고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달빛 아래 홀로 춤을 추며 죽을 때까지 서서히 정신을 놓아갔습니다. 좀 잘 사시지 그래도. 이런 유령은 너무 가슴이 아파. 그러면 뭐 웨딩드레스를 입은 유령이 안나의 유령이군요. 그러겠죠. 그리고 1914년 안나가 세상을 떠난 뒤 죽은 아가씨가 드레스를 입고 춤을 추고 있어. 결국 신부가 되지 못한 그 한이 저주로 깃들어서인지 웨딩드레스를 입은 안나의 유령이 출몰. 뿐만 아니라 1941년 이후 박물관이 된 베이커 맨션에선 안나의 드레스를 전시했는데 그녀의 한설인 저주 때문인지 에휴. 드레스가 저절로 나풀거리는 현상이 관람객들 사이에서 포착. 이를 두고 사람들은 안나의 저주가 드레스에 깃들었다라며 씁쓸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름 특집 벗어날 수 없는 저주의 굴레 19 9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절대 그 의자에 앉지 마시오. 미국 플로리다주 헬렌 호수 카사다가 공동묘지. 인근 주민들에겐 아주 유명한 금기 사항이 있다는데요. 너 혹시라도 그 묘지에 가면 절대 그 의자에 앉아선 안 돼. 절대로 앉아서는 안 되는 저주받은 의자. 아니 의자는 뭐 앉으라고 만든 건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 공동묘지 인근의 카사다가 마을은 신령의 힘이 깃든 자, 이른바 강신술의 선구자로 불렸던 조지 콜비가 설립한 곳인데요. 전국의 신명술사, 영매 등 영험한 사람들이 몰려와 살게 되면서 세계의 신령 수도로도 불리는 곳인데요. 소문에 의하면 죽은 자와 소통한다는 주민들. 그래서일까요? 마을에서는 왠지 모르게 으스스하고 음산한 기운이 가득 풍긴다고 합니다. 뭐 약간 과장은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뭔가 느낌이 으스스합니다 이게 이런 게. 저주받은 의자도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카사다가 마을 인근에서도 가장 오싹한 장소로 손꼽히는 공동묘지. 그곳에 떡하니 자리죠. 사람들 공포에 떨게 하는 이 의자. 바로 이 크고 빨간 벽돌 의자. 악마의 저주가 깃든 일명 악마의 의자라고 합니다. 자, 전설에 따르면요. 자정 이후에 이 의자에 앉으면 무시무시한 악마가 모습을 드러내서요. 감히 내 의자에 겁도 없이 앉아? 죽을 때까지 널 괴롭힐 거야. 야, 이 내용은 무섭다. 또한 마찬가지로 어두운 밤에 개봉하지 않은 맥주 캔을 이 악마의 의자 위에 두고요. 다음날 아침에 돌아와서 보면 뭐야? 속이 텅 비어 있잖아. 정말 미스터리하게도 개봉하지 않았던 맥주 캔의 속이 텅텅 비어 있다고 하는데요. 어머나. 개봉 안 한 채로 먹는구나. 언뜻 미신이나 괴담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호기심에 저 의자에 앉아봤는데 아니 그날 이후로 몇 주 동안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 악마의 저주를 받았던 게 분명하다니까요. 의자를 철거하려던 마을 사람이 화를 당하는 걸 보니까 저주가 사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악마의 저주가 존재하는 것만 같다는 경험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맥주 캔 얘기는 너무 디테일하고 상세하네요. 개봉하지 않았는데 비어 있다는 게. 그렇죠. 개봉이 돼 있는데 비어 있다. 그러면 뭐 지나가는 누군가 누가 먹었나 보다 할 먹은 수 건데. 있는데 개봉이 안 돼 있는데 비어 있는 거는 그건 너무 신기하잖아요.
악마의 저주가 깃들었다는 악마의 의자. 이 전설의 진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요. 지금도 몇몇 사람들은 이 저주를 확인하고 싶은 호기심에 해당 묘지를 찾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주가 실현되는 걸 막으려던 걸까요? 현재 해당 공동묘지에 밤에 출입하는 건 불법. 불법이야? 그렇습니다. 낮에만 출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와. 어둠이 내려앉은 자정, 공동묘지에 자리한 악마의 의자 위에는 과연 누가 앉아 있을까요? 여름 특집 벗어날 수 없는 저주의 굴레 19 7위 공개합니다. 주의, 그 집에 사는 위험한 모모. 잉글랜드 노샘턴에 거주하는 남성 미키 요크. 미키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아니 너네 집에 자네 아직도 있어? 걔 저주 들린 게 분명하다니까. 라며 그의 집 방문을 꺼렸습니다. 자네 씨 누군데 저주를 들렸다 그래요? 미키의 지인들이 입을 모아 저주 들렸다고 지목한 자넷은 바로 119년 된 인형이었습니다. 아 이런 건 좀 그래. 그럼 어쨌든 이 인형은 어떤 저주입니까? 2016년 인터넷을 통해 우연히 미국에 있던 인형의 존재를 알게 된 미키. 그런데 얼마면 되냐고요? 돈 필요 없습니다. 영국이라고 하셨죠? 배송비도 저희가 부담해서 특송으로 보내드릴게요. 이상하게도 인형의 원래 소유자가 사망하자 유족은 마치 이때다 싶듯 인형을 미키에게 떠넘겼습니다. 이후에 미키의 주장에 따르면 인형이 홀로 눈을 깜빡거리거나 분명히 선반에 올려놓은 인형이 바닥에 떨어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는 인형도 뭐 그냥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어허. 근데 눈을 깜빡인 건 좀 이상하긴 한데. 어허. 저주 들린 인형과의 동거는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인형을 본 사람들,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어우, 나는 저 인형만 보면 심장이 아파. 라며 불쾌감과 신체 통증을 호소. 급기야 미키의 집에는 사람들의 발길마저 끊겼습니다. 인형이 집에 온 뒤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자 초자연 현상을 다루는 크리에이터였던 미키는 심령 측정 장비인 EVP를 통해 인형과 대화를 시도. 인형 속의 영혼이 스스로 이름을 밝히거나 미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으스스한 일이 계속 벌어졌지만 자넷 영혼이 왜 인형에 깃들었는지, 사람들에게 왜 해를 끼치는지 인형의 저주 들린 사연은 밝혀지지 않았고요. 일각에서는 미키의 주장일 뿐이라며 인형의 저주는 없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유독 그렇게 인형 관련 얘기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영혼이 깃들기가 참 좋잖아요. 사람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 일단 인형이라도 100년을 넘게 있었다고 하면 좀 뭔가 영물 같잖아요. 그러니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정말 인형에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저주 들린 영혼이 깃든 걸까요? 아니면 그저 우연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여름 특집 벗어날 수 없는 저주의 굴레 19 4위 공개합니다. 모모를 유발하는 석상의 비밀. 기자님들 이 싫습니다. 안 봐요. 싫습니다. 안 봐. 싫습니다. 안 봐. 안 봐. 잘 꼭. 봐주시죠. 에이. 안 해. 안 본다니까 왜 보여줘. 기자님들을 부르지 마세요. 부르지 마요. 추천을 하지 마. 추천을 하지 마. 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안 싫어요. 그냥. 아이 진짜. 아이. 왜? 기자님들 오늘 밤 악몽을 꾸실지도 모릅니다. 보기만 해도?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이 사진을 절대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근데 궁금하신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안 되죠 이거. 보면 안 됩니다. 2015년 오하이오주 데이턴 외곽의 한 집으로 이사온 팀의 가족. 우연히 삼배에 꽁꽁 묶인 이 조각상을 발견해 풀어봤는데요. 그러면 안 돼. 그런데 그날 밤부터 팀의 어린 아들은 조각상이 침대에 들어와 습격하는 악몽을 매일같이 꾸기 시작. 뿐만 아니라 팀 역시 아내를 살해하는 악몽에 시달렸고요. 그리고 전자제품과 수도꼭지가 멋대로 켜지거나 이상한 그림자들이 집안을 뒤지는 폴터가이스트 현상까지 발생. 아이고.
그래서 팀은 미국에서 초자연 박물관을 운영하는 큐레이터 그렉과 다나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석상의 저주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렉과 다나가 석상을 싣고 이동하던 중 멀쩡하던 자동차가 고장. 하지만 정비소에서 점검해보니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석상을 박물관에 전시한 뒤엔 꿈에서 내가 상자에 강아지를 버렸는데 그 상자에 석상이 있었어요. 관람객들이 악몽에 시달렸다며 호소. 그리고 석상을 본 뒤 자동차 사고를 당한 사람도 있었는데요. 한두 명이 착각한 것도 아니고 악몽을 꾼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일단은 스토리가 뭔지가 궁금한 게 석상에 어떤 저주가 걸린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렉과 다나는 수소문 끝에 석상을 아프리카 부두교의 것으로 추정, 부두교 사제를 찾아갔었는데요. 부두교 사제에 따르면 동상은 과거 누군가를 저주할 때 쓰이던 것으로 왜 다락방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삼배자루를 푸는 행위가 동상의 안식을 방해하고 혼란을 야기했을 거라는데요. 아, 왜들 그렇게 저주를 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좀 정화해야 돼. 너무 네, 순위 우리도 지금 너무 봤어. 나 지금 거의 몇 분째 지금 이거 보고 있잖아. 아, 나중에 좀 설명 좀 해줘. 네, 우리 어떻게 정화해야 돼요? 사람들의 꿈에 찾아가는 저주받은 석상. 뭐라고요? 석상은 어쩌다 그 다락방에 흘러간 걸까요? 석상은 정말 안식을 방해받아 지금도 저주를 내리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클로징해요? 여름 특집 벗어날 수 없는 저주의 굴레 19 2위를 공개합니다. 영화보다 오싹한 저주의 굴레. 한 가정집에서 발생하는 초자연 현상을 다룬 공포 영화 폴터가이스트. 개봉 직후 그해 흥행 8위를 기록하며 이후 6년간 3편의 시리즈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영화가 제작되는 동안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들. 그 때문인지 이 영화는 저주받은 영화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아니 왜? 아니 뭐 굳이 뭐 저주에 걸린 영화라고까지 할 건 없잖아요. 아, 이 얘기를 모르시는군요, 전혀. 근데 사실 뭐 예전에 요즘 뭐 없는 것 같은데 음반 제작할 때 귀신 보면 뭐 대박 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뭐 그런 종류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폴터가이스트 영화에 얽힌 끔찍한 저주의 서막은 바로 출연자들의 잇따른 죽음. 폴터가이스트 1편에 출연했던 배우 도미니크 던은 영화 개봉 후 셰프로 일하던 연인 존 스위니와 이별. 이후 재회를 원하는 존을 거절했다가 그의 손에 살해당하는 끔찍한 비극을 겪게 됐고요. 어이구. 폴터가이스트 2편에 출연한 줄리안 백은 영화 개봉을 앞두고 위암으로 사망. 또 다른 배우 윌 샘슨 또한 촬영 후 신장 기능 약화로 사망.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됐습니다. 3편 역시 저주를 피해갈 수는 없었는데요. 3편 촬영이 끝난 후에는 시리즈 내내 폴터가이스트 걸이라는 별명을 얻었을 정도로 인기를 얻었던 아역 배우 헤더 오르크가 크론병으로 12세라는 어린 나이에 사망. 네. 폴터가이스트에 출연했던 무려 4명의 배우가 영화 촬영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한 겁니다. 한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가 한 명만 사망해도 되게 불길한데 4명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뭐 촬영 중에 뭐 개봉 전에 뭐 가리지 않고 사망한 걸 보면은 뭐 영화에 뭔가 기운이 안 좋았나 봐요. 왜 이런 현상을 영화로 다루느냐 뭐 이런 건가? 영화에 얽힌 수상한 일들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1편의 촬영지였던 집이 몇 년 후 지진으로 무너졌고요. 영화 속 유명한 장면이었던 수영장 씬에서 사용된 해골들이 실제 해골이라는 괴담부터 인형에게 목을 졸리는 장면을 촬영할 때 연기하던 배우가 실제로 목을 졸리는 느낌을 받는 등 의아한 일들이 계속돼 결국 엑소시즘 의식까지 치렀었다고 하는데요. 연이은 배우들의 죽음과 촬영장에서 벌어진 기이한 현상들, 정말 영화에 깃든 저주일까요? 특집 서스펜스 메디컬 미스터리 19, 15위를 공개합니다. 머리에 박힌 모모의 미스터리. 이번 특종은 지난 5월 아르헨티나 후후이에서 전해진 미스터리 사건입니다. 28세 남성 루아는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을 당해 급히 병원으로 이송,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뇌 CT 검사 결과는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루안 씨 머리에 총알이 박혀 있습니다. 아니 오토바이 사고와 동시에 총을 맞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머리에 총알이 있는 건 그거
살 수 있어요? 살아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루아는 에? 저는 총상을 입은 적이 없는데요. 루안은 총을 맞은 기억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루안의 가족들 역시 루안이 총상을 입은 적이 없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간혹 이제 뭐 수술 도구가 들어와서 뭐 봉합되고 이건 있지만 그렇죠. 머리에 총알이 박힌 거 본인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루안이 이제 머리에 총알이 박히는 충격 때문에 총격을 받은 사실을 기억 못하는 거 아, 아닙니까? 기억 상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미스터리. 루안이 총격을 입었다면 머리에 총알이 박힐 때의 흔적, 즉 상처가 아문 흉터가 남는 게 상식이지만요. 루안의 머리는 흉터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머릿속에 총알이 있으면 엄청 아플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세 번째 미스터리입니다. 루안은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기 전까진 특별한 두통도 느끼지 못했고 아주 건강했다고 합니다. 저 총알을 빼면 아픈 거 아니야? 사실 그 걱정이 들 정도예요. 근데 그래도 제거해야죠. 이게 나중에 어떻게 합병증이 될지 모르니까. 일단 루안은 어디서 박혔는지 모를 미스터리한 총알이 언젠가 문제를 일으킬 것이 염려돼 총알 제거 수술을 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머리에 총알이 박힌 기억도, 총알이 박힌 흔적도 없는 남자. 그는 대체 어떻게 멀쩡히 살아왔던 걸까요? 진실은 아직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여름 특집 서스펜스 메디컬 미스터리 19, 13위 공개합니다. 장기가 뭐뭐? 미스터리 신체의 비밀. 자, 두 기자님께 상식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장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왼쪽에 있죠? 왼쪽 가슴. 왼쪽입니까? 네. 그럼 간은 어디 있어요? 오른쪽. 가는 그 아래. 아니 그 약간 등 쪽에 있죠 이게. 부었네요. 다들 이게 이제 상식이죠. 그런데 이런 장기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전혀 다른 그런 사람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니 근데 보통 제 위치에 있어야 기능도 제대로 하고 네네. 이게 아니면은 우리는 탈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제대로 안 되면. 탈장이죠. 아 이게 건강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2017년 10월 미국 오레건주 오레건 보건대학교에서 해부학 수업 중이던 의대생 워렌 닐슨은 시신을 해부하다가 충격적인 발견을 합니다. 시신은 자연사한 미국 여성 로즈 마리 벤틀리. 그녀의 장기들은 심장을 제외하고 위와 비장, 간 등 모두 정반대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정맥이 있어야 할 자리는 텅 비어 있고 심지어 혈관이 엉뚱한 곳에 연결돼 있기도 했습니다. DNA가 시킨 대로 이게 분열이 되면서 자기 위치를 잡잖아요. 근데 이게 그게 정해진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하, 심장 빼고 다 반대로. 야 이거는 벤틀리 여사처럼 몸속 장기가 정반대로 배치되어 있는 증상을 좌우 박균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용어가 있다는 거는 의학적으로 이렇게 분류될 만한 사람들이 꽤 있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자, 심장 질환을 동반해 신생아 2만 2천 명 중에 한 명꼴로 발견되는 희귀 질환인데다가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희귀 질환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생명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닌 모양입니다. 좌우 박균증을 갖고 태어나면 보통은 5세 이전에 사망합니다. 거의 5천만 명 중에 한 명만이 성인이 될 때까지 생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질환을 갖고 생존했다고 알려진 사람은 단 2명뿐입니다. 그런데 벤틀리 여사는 무려 99세까지 장수. 의사들은 그녀가 장수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아니 사실 일반적인 걸로 봐도 99세면 엄청 장수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벤틀리 여사는요, 생전에 미국 50개 주를 여행하고요. 만성 질환 없이 매우 건강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사망할 때까지 자신들의 장기들이 정반대에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고 합니다. 이야 대단하다. 아니, 병원을 아예 안 가신 거네. 병원 안 간 거예요. 건강검진 아예 안 받은 거야. 왜냐면 CT 촬영 한 번도 안 하신 거네. 아니 청진기 돼도 뭔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진짜 건강하게 사셨네. 학자들은 의학사의 길이 남을 그녀의 해부학적 기형에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벤틀리 여사의 딸은 어머니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당신이 5천만 분의 1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무척이나 재밌어했을 거예요.
여름 특집 서스펜스 메디컬 미스터리 19 3위를 공개합니다. 모모를 가진 자들의 비극. 2008년 4월 미국 한 발의 총성과 함께 한 남자가 스스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사망자는 69세 남성 소니 그레이엄. 그런데 그의 죽음에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 어떻게 똑같은 비극이 반복될 수가 있지? 하나의 심장이 두 번의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인데요. 아, 뭔 소리야. 이식받은 거구나. 사실 사망한 소니는 약 13년 전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수혜자. 거봐,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소니에게 심장을 준 기증자 테리 코틀 역시 소니와 같은 방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나. 같은 심장을 주고받은 기증자와 수혜자의 비극의 평행 이론을 좀 더 살펴보면요. 기이하게도 같은 심장을 가진 두 사람 모두 한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에이? 소니는 심장 이식 수술 후 처음 본 순간 마치 몇 년 동안 알고 지낸 것 같았어요. 미망인이 된 기증자의 아내 샤를에게 반해 결혼까지 했습니다. 야, 이게 뭐야? 뿐만 아니라 소니는 수술 전엔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핫도그를 맥주와 함께 즐기게 됐는데 이는 기증자인 테리의 식성.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건 역시 셀룰러 메모리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 프로그램은 심장의 재발견이네요. 뭔가 기이한 사건이 좀 연관이 있어 심장들이랑. 아니 뭐 식성 달라져, 사랑하는 사람이 달라져. 근데 심장을 우리 마음으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뭔가 했었죠. 있는 것 같아. 기묘하게도 같은 심장을 공유한 기증자와 수혜자 모두 비슷한 식성을 갖게 되고 한 여자와 사랑에 빠졌지만 사망 직전 경제난으로 갈등을 빚다 결국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결말까지 비슷한 운명을 맞이한 미스터리함을 더했습니다. 아이고, 참 안타깝네요. 결말이 좋지가 않네요. 하나의 심장과 두 사람 그리고 되풀이된 비극. 과연 심장은 비극도 기억하는 걸까요?